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나요? 그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다가온 한 남자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의 고백에 저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의 바램대로 저를 맡겼습니다. 준혁아, 장모님 너무 외로워요. 수진이가 너무 생각이 나요. 장모님마저 곁에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준혁아 미안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희입니다. 올해 65세입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나 지금은 혼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세상이 무너지고 내 반쪽이 없어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수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누구보다 저를 먼저 배려해 주던 의젓하고 착한 딸 수진이는 제 전부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시집을 보낼 때는 나와 같은 불행은 겪지 말라는 행복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혈병이 제 딸을 앗아갔어요.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반의 긴 투병 생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수진이가 거울을 보며 울던 날들. 엄마, 나 이상해 보이지? 수진이 그런 딸을 보면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인 준혁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이 곁을 지켰죠. 32살 젊은 나이에 아내의 병간병을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금방 나을 거예요. 늘 저를 먼저 챙기며 위로해주던 준혁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마지막 날 수진이는 제 손과 준혁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죠. 준혁아,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준혁이 부탁해. 혼자 두지 마. 이 사람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실에서 수진이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던 그날이 3년 전이에요. 그 후로 준혁이는 정말 수진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듯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35세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도 장모인 저를 혼자 두지 않고요.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도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35,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혁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깨도 축 처져서요. 어머, 준혁아 왜 이렇게 늦게? 죄송해요. 오늘 수진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 말에 제 가슴도 저려왔어요. 수진이의 3년간 투병 생활을 함께 견뎌낸 사이라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제 옆에서 준혁이가 묵묵히 도와줬어요. 물기 묻은 손이 가끔 스쳤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있었죠. 장모님, 전 아직도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5살 남자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혁아,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준혁이가 제 품으로 고개를 묻었죠. 장모님 너무 힘들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제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애틋했죠.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죠. 장모님,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뀐 시작이었어요. 수진이가 장모님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가 장모님을 지켜야 해요. 그 말을 할 때 준혁이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덮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며느리 어머니와 사위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홀로 된 65 여자와 35 남자. 서로의 외로움이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늦은 밤 식당을 정리하며 함께 막걸리를 한잔했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준혁이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죠. 장모님도 혼자시잖아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새로운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에 장모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했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답니다.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혼자일 때와는 다른 특별한 위로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준혁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를 찾아왔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죠. 장모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늘 그렇게 먼저 제 안부를 묻는 준혁이 3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어요. 준혁아, 너도 힘든데 자꾸 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준혁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장모님, 여기 오면 수진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된장찌개 냄새, 김치찌개 끓는 소리 이 식당에는 딸의 추억이 가득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장모님,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식자재 박스를 나르는 저를 보고 달려와 도와주었죠. 그때 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어요. 아! 순간 몸이 기울어지는데 준혁이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을까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의 체온이 제 등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괜찮아. 겨우 그 말을 했는데 준혁이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잠깐 망설이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더 자주 와야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준혁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날 밤 준혁이와 함께 수진이의 제사상을 차렸어요.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잘 있어. 준혁이가 많이 도와줘서 잘 지내고 있어. 제가 사진에 대고 말하자 준혁이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장모님 혼자 두고 있어서. 그 말을 하면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외로워.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아내 사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준혁아.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이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 말에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장모님도 혼자시잖아요. 저도 장모님이 걱정돼요.
그때 준혁이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죠. 장모님, 수진이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혼자 계시지 말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리고 준혁아, 너도 행복해야 해. 준혁이의 손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딸이 남긴 당부 정도로만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달랐어요. 준혁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장모님, 응?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준혁이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수진이가 저희를 혹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수진이가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해가는 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그저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외면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이 3주기가 지나고 나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더 자주 오게 됐거든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장모님, 새로운 메뉴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맛 좀 봐드릴게요. 그런 핑계로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 남아있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이가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니까 준혁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재혼 얘기를 자꾸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35이면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매번 소개팅 주선한다고 하고. 준혁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너도 그래야지 아직 젊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준혁이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싫어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랑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혁아, 장모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준혁이가 의자를 제 쪽으로 가까이 당기면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우리 보고 서로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말이에요. 준혁이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살짝 올려졌어요. 장모님 이상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준혁이를 보니 제 마음도 같이 떨렸어요.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준혁이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죠. 정말요? 준혁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장모님, 저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 수진이가 나와서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라고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준혁이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살 쓰다듬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예전에 저였다면 손을 뺐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달콤하고 따뜻해서요. 장모님도 외로우시죠? 준혁이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삭였어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그때 준혁이의 무릎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어요. 30년이나 차이 나는 나이가 그 순간만큼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준혁아, 네, 장모님.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혁이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수진이가 허락해 줄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이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장모님, 저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나도 내가 필요해. 그 순간 준혁이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가볍고 조심스럽게요. 장모님, 은이라고 불러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희 누나, 그 호칭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준혁아. 제가 속삭이자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감정을 확인했어요.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예요.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감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그날 밤 이후로 준혁이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우연히 스치는 손길에도 정기가 흘렀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30년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 쉽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벽이 무너진 밤이 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죠. 준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얼굴이 심하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장모님, 아니, 은희 누나. 준혁이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늘 꿈을 또 꿨어요. 또 수진이 꿈? 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혁아, 엄마 예쁘지? 엄마 좋아해도 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 너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준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게 수진이의 마지막 선물일까요?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크게 쳤어요. 갑자기 식당 전체가 정전이 되었죠. 어머, 깜깜하네. 촛불을 켜려고 일어서는데 준혁이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누나, 그냥 이대로 있어요. 어둠 속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누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어요. 35인 제가 65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처음엔 의무감 때문에 왔는데 언젠가부터는 누나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준혁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누나의 따뜻한 미소, 저를 챙겨주는 부드러운 손길. 모든 게 좋아졌어요. 준혁아, 나이 차이와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준혁이의 볼에 손을 갖다 댔어요. 나도 내가 좋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처음엔 딸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요? 응, 내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어. 어둠 속에서 서로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더욱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을 부정하고 숨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솔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나 입 맞춰도 될까요? 준혁이의 떨리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 20년 만에, 딸이 죽은 후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간절했고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밖에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 소음이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정전이 복구되고 촛불을 끄면서 준혁이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어요. 누나, 앞으로 더 자주 와도 될까요? 그럼 매일 와도 좋아. 지금까지는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간절할 거랍니다. 금기를 넘나드는 사랑의 달콤함을 맛본 적이 있나요? 그 짜릿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불안감하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고백을 주고받은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혁이는 정말 매일 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제 심장이 설레서 견딜 수가 없었죠. 누나, 오늘도 예뻐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준혁이를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런 말을 듣다니요. 그만해. 부끄러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더 예뻐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곤 했죠. 그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식당 휴무일이었는데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누나,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왜? 같이 시장 볼래요? 새로운 요리 재료도 사고.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시장에 갔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아들과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데이트였죠. 누나, 이거 어때요? 준혁이가 신선한 갈치를 골라 보여줬어요. 좋네. 내가 골라주니까 더 좋아 보여. 그 말에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시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효자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장 보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 안전했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 살짝 스치는 어깨 모든 게 설렜거든요. 집에 가서 같이 요리할까요? 그래, 좋아. 제 집에 처음으로 준혁이를 데려갔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데 준혁이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어요. 누나, 응? 이렇게 하니까 정말 부부 같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부라니 우리가? 준혁이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꿈 같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요리를 하다가 준혁이가 갑자기 저를 돌려세웠어요. 누나 사랑해요. 준혁아, 나도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준혁이를 꼭 안았어요. 35세 남자의 탄탄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니 남자다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준혁이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누나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게 사랑일까? 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준혁이 품에 기대 있는데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오늘 밤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될까? 누나가 괜찮으시다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 밤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이 달콤하고 위험한 사랑을 끝까지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30살 차이 나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간절히 원했죠.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간절했어요. 지금까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나요? 우리의 달콤한 밀월은 2달 정도 계속되었어요.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행복이 클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는 법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 식당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혹시 이준혁 씨 아세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는데요? 전 준혁이 고모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준혁이 고모라니. 어머, 그러시구나. 앉으세요.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혁이 고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준혁이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매일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벽까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준혁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젊은 남자가 매일 여기 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준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여기 계세요? 준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준혁아, 너 나와. 준혁이 고모가 준혁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둘이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어요. 35살이면 재혼해야 할 나이야. 왜 자꾸 여기서만 시간을 보내는 거야? 큰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렸어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장모님이랑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비밀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에 준혁이가 다시 들어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괜찮아, 뭐라고 하셨어? 다른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그리고 여기 그만 오라고.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모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너 아직 젊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혁이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누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며칠 후에는 식당 단골 손님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 젊은 남자분이 누구예요? 매일 오시던데. 혹시 뭔 사이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흘렸어요. 아, 제 딸의 남편이었어요.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아, 사위분이구나. 그런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의심의 눈초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준혁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준혁이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누나 사랑해요.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어머, 뭐 빼먹은 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포옹하는 모습을 정확히 봤죠. 죄송해요.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가시긴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준혁이도 창백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다음 날부터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 의미심장한 눈빛들. 사위와 아무리 외롭다지만 그렇지. 귓속말들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준혁이는 더 이상 대낮에 오지 못했어요. 늦은 밤에 몰래 와야 했죠. 누나, 제가 누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회의 시선, 나이 차에 대한 편견,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벽들이 너무 높았어요. 지금까지는 달콤한 사랑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려도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각오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어요.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준혁이 고모가 동네 부녀회 사람들과 함께 식당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박은희 씨, 나와 보세요. 문을 쾅 열고 들어서는 준혁이 고모의 얼굴이 험악했어요. 뒤따라온 아줌마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혁이 고모가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65이나 먹은 사람이. 사위를 유혹한 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말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준혁이를 망치지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에 재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면서요? 껴안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염치가 있어야죠. 딸의 남편을 어떻게.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런 짓을. 부녀의 아줌마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죠. 고모, 뭘 하는 거예요? 준혁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나이에 장모님이랑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준혁이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뭘 잘못했냐고? 30살이나 차이 나는 장모님이랑.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준혁이의 선언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랑이라고 고모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을 사랑한다고. 네, 맞아요. 준혁이가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은희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려는 준혁이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예전에 저였다면 준혁이 뒤에 숨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달랐어요. 맞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준혁이를 사랑해요. 식당 안이 술렁거렸어요. 30살 차이가 나든 40살이 차이가 나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도 원했어요. 엄마랑 준혁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죽은 딸을 핑계로 대지 말아요. 고모가 소리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핑계가 아니에요. 수진이 마지막에 제게 부탁했어요. 준혁이 혼자 두지 말라고. 준혁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고모, 저는 다른 사람이랑 재혼할 생각 없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쳤다면 미쳤죠. 하지만 저는 누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 부녀회 아줌마 중 한 분이 나섰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이 뭔데요? 제가 그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줬어요? 범죄라도 저질렀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남들이 간섭해요? 준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심호흡을 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결혼해서 정식으로 가족이 될 거예요. 준혁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혁아, 진심이에요. 누나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줌마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그렇게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사랑을 선언했어요. 지금까지는 숨기고 도망치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진짜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얻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은 어떤 시련보다도 달콤하답니다. 우리의 결혼 선언 이후 동네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다며 응원해줬죠. 하지만 우리에겐 상관없었어요. 서로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준혁이 고모는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 혼자 찾아오셨죠. 은희 씨, 어색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짠해졌어요. 아니에요. 고모님 마음도 이해해요. 우리 준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웃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은희 씨가 우리 준혁이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고모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뭐 어때요? 그렇게 어머니도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할 필요도 없었고 많은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었죠. 수진이 사진을 모셔놓고 가족과 친한 분들만 모시고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5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사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할 때 수진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수진이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누나 아니 여보. 응, 수진이가 우리를 맺어준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해.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늙은이를 사랑해줘서. 늙은이라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예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도 부끄럽더라고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식당도 더 잘 되고 준혁이도 승진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요. 나이 차이. 이제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준혁이가 저를 더 어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뭐 할까? 글쎄 영화 볼까? 좋아요. 66세에 영화관 데이트를 하다니 상상도 못했죠. 예전에 저였다면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 무덤을 찾았어요. 수진아, 엄마 잘 살고 있어. 준혁이랑 정말 행복해. 준혁이도 무덤 앞에 앉아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누나를 보내줘서.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거렸어요. 수진이가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따뜻한 품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매일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20살이든 70살이든 진짜 사랑을 만나면 다시 20대가 된 기분이에요. 혹시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저처럼요. 65세에 만난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을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거든요. 65세에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늦은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지금도 준혁이가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기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께 응원을 보내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랑에는 늦음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